고작 1년 주어진 시간이 참 짧더라. 많은 걸 주고 싶었는데 받은 게 더 많았고 가르치기 위해 섰지만 그 밝은 미소 안에서 오히려 내가 배운 것들이 훨씬 더 많았어. 내가 바라는 것 딱 하나, 그저 너의 삶에 행복한 줄기를 더해주는 것. 잊혀지더라도 난 괜찮아. 너의 삶에 더 큰 행복이 쌓여 내가 지워지는 것. 난 언제든 네 편이 돼줄게. 혹여나 세상이 널 아프거나 슬프게 할 때 어느 날 갑자기 날 찾아와도 온 세상이 등을 돌려도 나만은 널 안아줄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저는 경기도교육청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랩하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자 유튜버 달찌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1교시를 저와 함께 진행해 주실 강사님을 한번 모셔보려고 합니다. 먼저 영상을 한번 보고 오실게요. My name is Roski Top and one go. 이 노래를 모든 고3들에게 드립니다. 시작. 대체 왜 아웃도어 점프 벗지 못해 왜 어디에 아이디어 come from 입시벽이 3보다 높았어. 고3이 되면 애들은 물어 내 꿈 못 봤어. 꿈꿀 나이에 하루 수면은 4시간 쉬는 시간에도 영단어를 외우니까 꿈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웃겨. 12년 동안 애들은 공교육에 묶여. 네, 현재 랩 음악치료연구소에서 청소년들을 만나며 랩을 만드시는 서종현 원장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 네, 반가워요. 네, 원장님 여기 영상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저는 그 랩 만들고 있는데 저는 랩으로 딴 거 안 하고요. 랩으로 그 어려운 청소년들의 마음을 좀 치료하고 있는 정직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만나게 됐고요. 여러분 얼굴을 이렇게 가만 보니까 저를 보는 눈빛이 제가 무슨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예. 근데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마음을 열어야 예, 막 좋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늘 재밌고 즐거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원장님께서 저희 이번에 여기 온 게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러 온 거잖아요. 맞아요. 네. 원장님도 여기 영상 속에 있는 친구들처럼 학생이었던 시절이 분명 있었을 텐데 네, 그때 네. 어떤 꿈을 갖고 계셨나요? 저는 꿈이 없었어요. 예, 꿈이 없었어요, 진짜. 왜냐면 그냥 오늘 하루 어떻게 재밌게 놀까? 그게 저의 유일한 꿈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 남들보다 재미없게 놀면 싫고 왠지 진 것 같고 네. 뭐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말하자면 안 좋은 학창 시절을 보냈어요. 예, 그 지냈을 때 이유가 뭐냐면 나는 내 안에 내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할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선생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제가 힘들어요.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선생님 저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저 사진 보세요. 제 사진. 제가 저 중학교 때예요. 그 제가 눈빛이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힘든 걸 얘기할 때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러는 거야. 선생님. 아이씨. 이러면 어떻게 알아요? 이게 뭔 소리인지. 근데 난 그랬다니까? 그러면 나한테 종현아 이렇게 불러보세요. 한번 불러보세요. 종현아. 그럼 뭐라고 해요? 내가 예 선생님 그래야 되잖아요. 그럼 종현아 해보세요. 종현아. 예? 아니면 너 꿈이 뭐니 해보세요 나한테. 종현아 꿈이 뭐니? 왜요? 나는 있잖아 이게 해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진짜 왜요를 물어보고 싶은데 남에게 내 말을 어떻게 할 줄은 몰랐어요. 래퍼들이 왜 욕 쓰는 줄 아세요? 표현력이 다 못 갈 때 세게 말할 때 이렇게 팍 쓰는 거잖아. 근데 그거를 우리 청소년들은 똑같아요. 와가지고 랩 쓸 때 보면 랩 써봐라 그러면 욕 붙었어요. 그러면 이거 누구한테 하는 얘기니?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걸 보고 누구한테 하는 얘기죠? 어떻게 알아? 어떤 얘기인지 구체적으로 써봐. 그때서야 내 말이 상대에게 안 들어간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오늘 이 각본상도요. 여기 우리 각본 있거든요. 어릴 때 꿈이 뭐였냐 물어보는 게
제 꿈이 없는 학생이었는데 언제 꿈을 갖게 됐냐 이거예요. 꿈은요, 사람이 사회적일 때 생기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나 혼자 있는데 꿈이 어떻게 생겨요? 나 혼자 있는데 꿈이 어떻게 생겨? 안 생겨요, 그런 거. 내가 있고 네가 있고 내 사회가 있어야 나의 역할이 생각이 나는 거라고요. 내 위치와 나의 대인관계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꿈 그거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역할이 무엇인가, 내 그룹에서, 내 또래 집단에서 내 대인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와 같은 것들을 좀 꿈을 적어보는 걸 통해서 오늘 좀 느껴보자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자기 표현이잖아요. 네네네. 내가 나를 들여다보고 좀 대화를 하고 나를 어떻게 담아내는 것 그런 거를 하고 싶은 건데 지금 자기 표현을 하는 방법을 배우려면 네. 그러면 저희가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자, 이제부터 어려우니까 잘 들어야 돼요. 자기 표현력은 그냥 말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표현력은 상대방의 권위를 침범하지 않는 범위에서 내 주장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예를 들자면 제가 지금 학생들이랑 대화하는데 이 머리에 이 옷에 이런 말들 쓰고 있지. 여기 막 60대 아저씨들 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쫓겨나요. 자기 표현력은 그냥 말 막 잘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상대 권위를 침범하지 않는 상태에서 내 얘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청소년들을 만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쳐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할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요즘 참 힘드시죠? 고기 학생 허리 똑바로 피세요. 자, 저 대답할 때까지 저 말 안 해요. 이러면요, 이거 학생들 모르는 거예요. 애들을 모르는 거예요. 그쵸? 자기 표현력이라는 것은 그 상대를 이해할 때 생기는 거예요. 이때 세 가지 범주가 있습니다. 요거 적으세요. 자,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냐? 언어적 자기 표현력이에요. 언어적 자기 표현력. 적으세요. 자, 이제 예시를 듭니다. 언어적 자기 표현력. 문법이란 얘기예요. 누가 싫어? 그럼 어떻게 써야 돼? 나는 네가 싫어. 그죠? 주어 있고 목적어 있고 동사 있어야 돼. 나는 네가 싫어. 그러면 내가 널 싫어한다는 게 언어적으로 느껴지죠? 근데 말을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짜증나. 어쩌라고 이거. 어쩌라는 거야. 그냥 가만히 있다가 헐. 중학교 애들 말하는데 헐로 모든 말이 다 통해. 둘이 얘기하는데 헐. 지들끼리는 통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닐 거예요. 오해가 많을 거야. 일단 첫 번째로는요, 언어적 자기 표현력이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적습니다. 음성적 자기 표현력. 음성적 자기 표현력. 이거 중요해요. 이거 개발해야 돼. 음성적 자기 표현력. 자, 이게 뭐냐면, 자, 학생들 저 한번 보세요. 자,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되게 좋은 얘기야. 근데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봐. 되게 답답할 거야. 내가 이렇게, 니네들, 꺼졌다. 이거 꺼진 거야? 어떻게 나 꺼진 거 아닌 거 같고. 니네들이랑 나랑 오늘 뭐 처음 만났는데, 선생님 옛날에 좀 안 좋은 시간을 보냈거든? 여기 달지 선생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난 좀 달랐어. 자, 어땠어요, 지금? 저 인간이 뭘 얘기하나 싶지 않아요? 자, 보세요. 지금 달지 선생님이 나랑 거의 1m 사이에 있어요. 그죠? 그럼 저는 1m에 있는 만큼의 성량을 내줘야 돼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5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만한 성량을 내줘야 돼요. 음성적 자기 표현력이라는 것은 내 말을 듣는 상대의 상태와 그 사람의 범주를 이해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음성적 자기 표현력이에요. 아시겠죠? 자, 세 번째입니다. 요게 학생들에게는 제일 중요해요. 자, 적습니다. 비언어적 자기 표현력. 여러분들이 이거를 제일 좀 어려워하거든요. 네, 학생들 화면 보여주시고요. 자, 비언어적 자기 표현력. 저 한번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얘기할 때 제 태도를 한번 봐주세요. 제가 등장하고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면서부터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 인간 뭐지? 좀 다른 것 같은데? 맞는 말을 하네? 적어야지? 이렇게 돼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런 태도를 취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자, 여러분, 제가요, 제 목이 안 좋아. 죄송합니다. 저기, 제가 어떤 일을 어때요? 이게 비언어적 자기 표현력이 없는 거예요. 어떤 애가 자기 아버지한테 자기 꿈에 대해서 음악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한 다음에 악기를 사달라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런다고 생각해봐요. 아빠, 나는 사실, 난 진짜 음악이 좋은데, 아빠, 나 음악이 좋은데, 이거 누가 악기 사줘요? 아무도 안 사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빠, 내가 음악이 너무 좋거든. 내가 음악이 너무 하고 싶어.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아. 말을 할 때 비언어적인 거 얼마나 중요하냐면, 자, 이만큼이 우리의 내용이잖아요. 30%만 언어예요. 나머지 70은 뭐냐? 비언어적인 거예요. 그 사람 옷 입은 거, 머리한 거, 말투, 그 사람 분위기, 이런 것들이 커뮤니케이션을 좌우한다고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학을 갔어요. 전학을 처음 학교에 가는 날이야. 그날은 제발 원래보다도 더 깔끔하게 가야 됩니다. 그게 비언어적인 거예요. 이 세 가지, 언어적인 거, 음성적인 거, 비언어적인 거, 이 세 가지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자기 표현력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높아져야 자신의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자신의 대인관계가 원만한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찾기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학교 이탈도 적어지고요, 범죄 추이와도 멀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선생님 하신 말씀이 다 하나하나 너무 공감이 돼요. 사실 비언어적 그런 것들이 지금 저희한테도 많이 느껴지잖아요. 사실 여러분의 어떤 목소리가 저희한테 와닿지는 않지만 앉아있는 자세부터 혹은 여러분이 짓고 있는 표정이나 어떤 저희한테 해주는 그런 액션 같은 것들이 저희한테 지금 고스란히 느껴져요. 저랑 지금 소통을 하고 있구나. 아니면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면 내 얘기 되게 듣기 싫은가 봐.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고요. 저희가 이렇게 소통하는 어떤 자기를 표현하는 요소에 대해서 너무 잘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희 꿈에 대해서도 조금 더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네. 저희 친구들에게 저희가 꿈에 관련해서 질문을 몇 개 받았는데 네네네. 선생님 혹시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같이 여러분이 보죠. 질문을 주신 거예요. 하나씩 몇 개만 살펴볼게요. 다 살펴볼 수는 없을 것 네네네. 같아서 일단 첫 번째, 전 이거 너무 늘 꿈과 관련해서 학생들이 제일 많이 자주 물어보는 질문이기도 했어요. 좋아하는 걸 해야 될까요? 잘하는 걸 해야 될까요? 지금 여러분 나이 때는 그냥 좋아하는 걸 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지금 말하는 잘하는 것이 결코 잘하는 게 아닐 거예요. 확실하게 잘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냥 자기 바운더리 안에서 뭔가를 좀 더 잘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좋아하는 걸 하는 건 정말 달라요. 내가 나를 알아가는 것이 여러분 나이 때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함으로 인해서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선생님 지금 37살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건 있죠. 제 나이가 되면은 좋아하는 걸 내가 한다 그러면 우리 아내랑 제가 많이 싸우겠죠. 예. 자,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저 좋아하는 건 노는 거 참 좋아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타협선을 찾아서 랩을 즐겁게 가르치는 것을 제가 업으로 삼았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갈 세상엔 잘 기억하세요. 저희 아버지 때는요, TV 채널이 2개, 3개밖에 없었대요. 제가 여러분 나이 때는 케이블에 한 몇십 개 정도 있었어요. 여러분은 수천만 개예요. 유튜브 채널, 페이스북 아주 많아요. 거기 안에서 여러분들한테 꿈의 목록 100개 적어놓고 여기에서 네 꿈 찾아봐. 찾을 것 같아요? 못 찾아요. 여러분들의 꿈은 여러분들이 창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많아요. 들어는 봤어요? 랩 음악 치료사라고? 못 들어봤을걸요? 음악 치료사라는 것도 생소한데 랩 음악 치료사래. 하이브리드예요. 랩을 하는 인간이 치료학을 공부했을 때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달지 선생님 옆에 계신데 랩을 하시고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교육 분야 경기도 교육청 이런 거에서 당연히 랩을 가지고 일을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살아갈 세상에는 한 가지 채널을 가지고 일한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한 가지 직업군을 가지고 간다기보다는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즐기는지를 포괄적으로 나를 이해하는 시간을 청소년기 때 갖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 네,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사실 다 공감도 가고 저도 또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질문을 해준 친구들이 있었어요. 꿈이 있는데 아직 정확하지 않아요. 꿈에 확신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또 꿈을 이루기 위해 어디까지 가야 할까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사실 저는 선생님을 꿈꿔서 선생님이 됐지만 음악이 계속 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원대한 꿈을 꾸고 내가 이걸로 막 래퍼가 돼서 AOMG에 들어가야지 막 이런 꿈을 꾼 건 아니었지만 그냥 난 계속 해보고 싶다. 라는 마음을 계속 그냥 놓치지 않고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도전하는 순간들마다 계속 포기하지 않고 도전을 했죠. 그래도 그 꿈을 갖고 있었으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있다면 그거를 계속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그거를 어떻게 계속 해나가야겠다는 자신과의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맞아요. 나누는 태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결국 그런 것들이 쌓여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쌓인 결과가 오지 않을까. 그리고 또 뚜렷하게 지금 찾지 않아도 될 것 같지 않아요? 네, 네.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요. 꿈을 가짜 꿈이랑 진짜 꿈이랑 나눠봐야 돼요. 왜냐면 아까 자기 표현력 얘기했잖아요. 자기 표현력이 높은 사람은 뭐가 되냐면 자기 표현력이 많으면 수용 경험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성장 동기화가 돼요. 쓰세요. 성장 동기화. 그게 꿈이에요. 근데 자기 표현력이 낮잖아요? 그러면 거부 경험이 많아지죠? 당연히 거부 경험이 많아지지. 내가 자기 표현력이 없으니까. 거부 경험이 많아지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결핍 동기화가 돼요. 결핍 동기화 적으세요. 결핍 동기화가 된 사람들은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요. 근데 그게 꿈인 줄 알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은 중국 부자인데 샴페인이 막 3천만 원짜리래. 이런 거 길바닥에 뿌리는 거야. 그럼 댓글이 이렇게 달려요. 저 부자는 돈은 많은데 관심은 부족한가 보다. 그 관심이 결핍 동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꿈인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결핍 동기라니까? 결핍 동기는요, 그걸 채워내잖아. 공허해. 성장하고 싶은 게 아니니까.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돈 많이 벌면 공허하다니까? 아니, 우리나라가 왜 그런 부자고 막 이렇게 높은 사람들이 자꾸 자살하겠냐고요? 결핍 동기예요. 성장 동기화 된 사람들은 그런 걸로 만족이 되지 않아요. 뭐가 한 가지가 채워지잖아요. 그럼 그 다음 것들을 하고 싶어요. 단순히 내가 유명해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질 않는다니까요. 유명해지고 돈 많이 버는 건 따라오는 거겠지. 그게 아니라 원체는 내가 이것을 위해서 뭐를 이루고 싶다. 성장 동기화 되는 것. 예, 그런 게 정말 중요합니다. 가짜 꿈과 진짜 꿈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결국 저희가 꿈에 대한 질문을 지금 계속 대답을 하면서 저는 한 가지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 내가 정말로 이거를 어떻게 해갈 것인가, 나에 대해서 계속 들여다보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과 그걸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쵸? 꿈에 대해 알아보고 또 자기 표현을 알아보고 랩까지 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저희 원장님은 여기까지. 마지막 혹시 하실 말씀 또 있으실까요? 네, 재밌게 노시고요. 재밌게 자기 표현하면서 열심히 삽시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 강사님께 감사하다고 저희 박수 한번 크게 쳐주세요.